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동맹의 실효성과 가치 향상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구별 총선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 시간에는 여야 현역 간 맞대결이 펼쳐질 남구 선거구와 낙동강 벨트의 주요 거점인 사상구 선거구의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해 마트 노동자들은 지자체와 유통업계가 노동자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휴업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이 초광역 경제동맹을 맺기 위해 마련한 정책협의회가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 2년차를 맞아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11일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첫 회의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날 회의는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 등 업무 보고와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공동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울경 정책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또 완성하기 위한 그 로드맵에 굉장히 중요한 첫발을 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저희가 제대로 좀 추진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3대 분야 14개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항공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부울경을 연결한 수소 배관망도 구축합니다. 두 번째로 초광역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광역철도를 통해 부울경을 1시간대로 연결하고 글로벌 물류 거점을 조성합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울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철도 노선에는 KTX 이연과 ITX 마음을 투입해서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재 육성과 관광 플랫폼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산업과 인재, 일자리를 연계한 선순환 구조의 인재 플랫폼을 공동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부울경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동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프로젝트 수행에 실무를 책임질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이날 시행 계획을 보고하고 이달 중 열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선거구별 총선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구 선거구인데요. 남구 선거구는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전국 처음으로 선거구 여야 현역 간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윤정 기자가 여야 후보를 만났습니다. 인구 하한에 걸려 24년 만에 남구 갑을이 하나로 통합된 남구 선거구. 하나로 줄어든 의석을 놓고 여야 현역이 맞붙는 격전지입니다.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찐 부산의 국회의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있다가 30몇 년 서울에서 살다가 공천 받고 국회의원 됐다가 공천 떨어지면 서울 일에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좀 없는 부산. 정말로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을 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언론이 될 수 있는 부산. 국회의원들이라도. 가덕도 할 때도 제가 부울경 국회의원 1대1로 다 만났는데 위에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지역민과의 만남을 통해 민원 해결에 애써왔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선으로 다시 지역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178을 했습니다. 1년이 52주인 걸 감안하면 3년 반 국회의원 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명 정도의 주민이 오시게 되는데 최근에는 갑의 민원은 700여 건 해결했더니 안 오세요. 최근에 오는 분들은 을 지역에 있는 해결 안 된 민원 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새로 지역구가 된 문현 1동에서 4동과 대연 4동에서 6동 주민 표심을 끌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문현동에 이제 그 고가도로 아니습니까? 이런 게 문현동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 고가도로 이제 터널 지나자 내려오는 거기에 바로 하면 연결 지점을 하면 오히려 도심은 더 좋아지고 또 고가도로에 필요 없는 걸 좀 철거하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구상을 해서 제가 문현동 주민들 뭐 새로운 변화를 좀 갖고 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래야 산업은행이 오면 그 직원들이 주거 공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새로 지역구가 된 용호 1동에서 4동과 대연 3동 주민을 많이 만난다며 주민 불편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을에는 현안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을은 전반적으로 갑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 있습니다. 재개발도 느리고요. 뭐 교통도 막히고 뭐 신호등, 도로, 포장 하나하나 문제되는 게 너무 많은데 가장 문제는 을의 시급한 현황은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을이 좀 분지라 외지거든요. 나오는 통로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남구 최대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트램 공약 완성을 강조했고 박수영 의원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 일자리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트램 공약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인구의 변화라든지 또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영호동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걷는 걸음걸이가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낮에는. 물론 도심 우리 부산 전체를 봤을 때도 노인 인구가 이제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도 어쨌든 교통약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차를 탈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더 생겨서 트램은 반드시 해서 우리 부산의 트램의 1호가 되면 전국의 1호가 되면 이게 부산시 사업이 되거든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산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남구가 심합니다.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일자리는 2가지 측면으로 가능한데 하나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단지 이게 완전히 융성이 돼가지고 완전히 금융허브가 되면 참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는 본사가 내려오게 되면은 작년 말에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법 하나가 통과됐는데 신규 직원의 35%를 그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35%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산업은행 내놓으면 지금은 뭐 부산 대학생도 잘 가기 어려운 직장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산 학생들이 갈 수 있게 되는 일자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금융이 한 트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야 현역 의원 모두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추진력과 모든 면에서는 제가 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또 국정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 정치력을 제가 발휘할 수 있어서 3선이 되면 더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갖고 오고 더 힘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부산 우리 또 남구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선택을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총선을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우리 당내에서 제가 명명을 했는데 사실 딱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6.25를 극복해서 한반도 절반에 불과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 것처럼 이번 총선에 잘해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정반대의 길로 가서 건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겪었던 그 험난한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시고 애국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 현명하게 투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역 대 현역 대결 속에 남구 표심은 어디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낙동강 벨트의 주요 거점인 사상구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맞붙는데요. 낙후된 지역 이미지 해소와 교육, 문화시설 부족 등
풀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두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박철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주요 거점인 사상구 선거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역구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사상구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맞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이번이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 도전으로 뚝심을 바탕으로 사상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개 부산의 9군 중 사상이 떠나고 싶은 도시 1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 14위입니다. 이렇게 사상이 버려지는 것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배재정이 사상구민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서부산의 심장, 사상을 살리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정책, 행정,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 후보는 낙동강 시대 행정경제 중심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등을 통해 중단 없는 사상발전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사상은 제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땅, 사상의 미래를 열기 위해 사상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중단 없는 사상 발전과 불경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로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하였습니다. 두 후보에게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문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로변에 계신 분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철로 아래 위로 나뉘어서 마을이 단절되고 사람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너무나 당면한 숙제입니다. 민주당이 제일 먼저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용역비 3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실시되었고요. 올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사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 지하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모라동부터 주례동까지 사상구 전역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죠. 정부에서 선도산업으로 선정할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년 이상 도시를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로를 지하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것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 문화 부분에 대해 두 후보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제대로 편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사상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돌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또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사상구에는 초중고 할 것 없이 전체들이 학교들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상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때문에 사상으로 이사 온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저의 35년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다 여기다 쏟아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사상구 선거구.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서 지역구 수성이냐 탈환이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변경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지자체와 유통업계가 노동자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 휴업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16개 구군 모두 단계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와 사하구, 강서구를 비롯한 5개 구는 5월부터, 나머지 11개 구군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부산 지역 마트 노조는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를 빼고 내린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2번 쉬는 거,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그리고 일요일 노동 강도가 많이 높잖아요. 평일에 2배, 3배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또 애들이 어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애기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고, 그 일요일 2번뿐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의무협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간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과 새벽 배송 등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제가 아니면 저희들 노동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이 법을 갖다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이해 당사자를 대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바꿔놨으니까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희들 노동자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신빙성을 가질 건데 본인들끼리 얘기해놓고 기사에만 냈어요.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시는 지난해 대구시가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권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이해 당사자 시위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좀 제기했고 아마 여러 가지 항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되고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제인스토어 협회에서 아까 그런 방안들을 말씀을 했고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휴식권이나 또 건강권 그리고 또 복지 혜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마트 노조는 시와 구군을 상대로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8일 오전 시청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로 다친 노조 관계자 3명과 관련해 해당 경찰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11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진로를 바꾸려다 차량 3대와 잇따라 추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구 고지대 외진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는데요. 편안하게 독서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던 아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구포동 가파른 비탈길 끝에 작은 건물 하나가 나타납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 한동안 쓸모를 찾지 못하다 최근 어린이들을 위한 들락날락으로 변신했습니다. AI 로봇들이 아이들 시선을 사로잡고 다양한 어린이 도서가 빼곡합니다. 벽 전체가 수족관이 되는 디지털 놀이방. 종이책이 태블릿 PC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책도 보니까 다 새 책이고 주제에 맞춰서도 있고 읽어주는 아예 기계가 있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한테 이제 책에 대한 흥미를 있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구포 3동은 북구에서도 가장 개발이 더딘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화명 신도시나 사상구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바로 옆에 가까이에 오면 교통이용해서 오면 5분 정도 거리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좋고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하게 와서 이용하고 갈 수 있어서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구포 3동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어린이 시설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들락날락 운영에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 3동이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저희들 주거 공간 자체도 이제 소형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유치를 하려면
이제 어린이에 대한 어떤 복지 시설이 좀 많으면 북구 실학로 들락날락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엽니다. 한편 북구에는 모두 4개의 들락날락이 운영 중에 있고 오는 9월 만덕복지관에 한 곳이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3월 말부터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읽기 다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 집으로 도서관이 왔어요는 12월 말까지 유아와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30권에서 50권의 책을 한 달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전 100권은 내년 2월까지 책 100권을 읽는 챌린지로 참여자에게는 독서 가방과 노트 등 스타트 패키지를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예지당에서 한국과 일본 청년 전통음악가들이 함께 펼치는 2024 한일 교류 음악회를 엽니다. 지난 도쿄 공연에서 호응을 얻었던 양국의 협동곡인 아리랑 연곡과 매화 환송이를 양국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하는 특별 무대가 마련됩니다. 또 한국의 가야금, 대금과 일본의 고토, 샤쿠아치 등 비슷하지만 다른 역사를 가진 양국 악기들이 한 무대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예정입니다. 12일 부산본부세관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준공 50년이 넘은 부산세관청사는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이어져 온 가운데 2019년 현재 위치 존치와 2021년 기본 뼈대를 유지하는 리모델링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315억 원을 투입해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세관 업무는 중구 중앙동 다원 중앙타워 임시청사에서 진행합니다. 지난 11일 강서구의회가 가덕 신공항 접근철도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토부의 신공항 접근철도 노선을 에어시티 개발 예정지인 눌차지구를 지나도록 변경하고 가덕 역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접근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현재 산지를 관통하는 노선이 채택돼 있어 에어시티를 지나지 않는 데다 종착지인 신공항 한 곳에만 역사가 예정돼 있어 의회는 신공항 건설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가덕도 주민들로 구성된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한편 노선 변경과 역사 설치를 이번 총선 강서구 후보들에게 공약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